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근현입니다. 오늘 채수의 고전수필입니다. 기인데요. 자, 제목은 석가산 폭포기입니다. 자, 석가산은 돌로 만든 가짜 산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양반들은 집에 이런 가산을 만들어 놓고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은 강진의 유배관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에 어, 산, 산의 상당히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 산에 이런 어, 연못과 가산을 만들어 놓고 다산이 즐겼다고 합니다. 그 다산초당에 가시면은 꼭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석가산, 돌로 만든 산이 주는 만족감을 노래하는 고전수필입니다. 도움되는 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자연이 주는 소박한 것에 만족하며 즐기는 삶의 자세. 석가산, 돌로 만든 산이 주는 만족감. 채수, 석가산 폭포기 해설. 인공으로 석가산과 폭포를 만들게 된 과정과 그것을 완성한 후 미각, 시각, 청각의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자족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늙어서 직접 자연, 산수죠. 자연을 찾지 못하게 된 작가는 종남의, 이건 지명이죠. 종남의 별장에 석가산을 만들어 그것을 완상하며 실제 자연을 찾아 즐기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연에 실제하는 산과 인공적으로 만든 석가산의 진가를 구별하지 않는 인식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만족하는 우리 조상들의 고상한 풍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즐긴다는 거죠. 요산요수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미적 가치는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것이죠. 심성을, 마음을 수용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흑가산을 만들어 완상 감상입니다. 감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흑가산을 감상하면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나는 본래 산수를 좋아하여 우리나라 명산으로 삼각산, 서울에 있는 산이죠.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 가야산, 비설산, 속리산 등의 절정은 꼭대기죠. 모두 올라가 보았다. 조선시대 때 이 정도 같으면 참 대단하다, 그죠? 뭐 어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기 나타난 산만 해도 금강산부터 지금 가장 남쪽이 이게 가야산 같은데 가야산과 금강산까지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잠깐 가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높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으며 거기서 본 하늘과 땅의 광대함을 알았다. 내가 깨달은 것이죠. 그 하늘과 땅의 광대함을 어, 이 산들을 보면서 깨달았고 또 천길 만길 솟아있는 기암괴석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자란 소나무, 잣나무들을 보았으며 구름이 둘러싼 사이로 맑은 시내와 깨끗한 바위들, 깊숙한 숲들이 속세의 잡념을 씻어주고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키워준다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 많은 것을 줬죠. 그 산수를 유람하며 보고 알게 된 것들입니다. 어, 천지가 광대함을 알았고 또 자연이 내 마음을 씻어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그,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나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내가 이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말하기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러운 취미를 비웃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이 들어서 이제 다닐 수 없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토론하는 나의 취미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남을 신경 너무 쓰면은 자기 삶을 못 삽니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논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나는 화가들이 그린 한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했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이거였죠. 그러나 그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진 것이 없었다. 그 산수화를 보고 별 감흥이 없었다는 뜻이죠.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한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산수화 감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석가산을 만들게 됩니다. 늘 마음이 허전했다. 나의 정서죠. 바다의 정서. 석가산 폭포를 짓게 된 내력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생동감을 느낄 수 없는 산수화 감상입니다. 나는 종남은 지명이겠죠. 지명이고요. 별장 하나를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밖의 돌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은 마루입니다. 큰 마루.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이게 돌로 만든 가짜 산이지 않습니까? 석가산입니다. 정원 연못 등에 돌을 모아 조그맣게 만든 산을 우리 석가산이랍니다. 다시 그 돌틈 사이에 소나무, 해양목 등 작은 놈만 골라 심었다. 별장 연못 가운데 만든 석가산입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자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나무통이죠. 그러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나오게 했다.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 솟아오르게 했다는 거죠. 흑자는 90cm 정도고요. 흑가산에서 폭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인 물인 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펑펑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자, 폭포를 이룬 물과 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막 뭐라 하디 지금 좋다 이렇게 한다 그죠? 뜻가산 폭포에 대한 감탄이고요. 산을 좋아했던 옛 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인 이도 들어 있었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인 경우가 많았다. 네, 일반적인 석가산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여 산 위에서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내가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독창적이고 특별한 석가산입니다. 작지만 큰 산을 본떴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자, 이거 다른 사람의 산과 비교해서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보다 뛰어난 나의 석가산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자, 진가가 이 말은 결국은 왜 구분 못하겠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필경 마침내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를 논하겠는가? 이 부분은 천지 자연이나 사람도 임시적 존재다. 이렇게 보면은 불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모습과 내일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가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서리법입니다. 논할 필요가 없다. 진가를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면 슬프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누리면 된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 싫은 것이 있다. 입맛은 이거는 미각입니까? 보기는 시각입니까? 듣기는 청각이죠. 미각, 시각, 청각이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진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과 이웃들이 아침 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이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자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봐도 실증 나지 않으니 노는데 즐거움을 주고, 미각에도 맞고, 그 다음에 청각에도 이게 뭡니까? 맑은 기운이 밤낮 바라봐도 시각에도 맞고,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사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청각에도 맞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미각, 시각, 청각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만든 이 가사는 미각, 귀도 즐겁게 하고 해도 즐겁게 하고 눈도 즐겁게 하더라 이 말이죠. 관악기 소리같이 이건 직유법이네요. 미각, 시각, 청각을 모두 만족하는 석가산 폭포. 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죠. 석가산 폭포가 주는 세 가지 즐거움입니다. 어, 입에도 맞고 눈에도 맞고 또 귀에도 맞다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뱃을 또 한미하여, 한미하여는 변변치 못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관현악기 같은 악기 소리로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화제의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은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운 것이죠.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담박은 욕심이 없고 깨끗하다는 거죠. 욕심이 없고 깨끗하면서도 멋이 있다. 내 삶의 호흡을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서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이 취미, 흑가산을 즐기는 것이죠. 저들이 좋아하는 것은 좋은 진주나 보배, 좋은 음식, 좋은 악기죠. 이런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저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이런 게 또 뭐 맛집 탐방 이런 게 또 많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50평 집에서 산다고 머리는 안방에, 몸통은 거실에, 그 다음에 또 다리는 작은 방에 이래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으면 우리 침대에 누우면은 불과 뭐 한 평 남짓한 거기에 누워서 잡니다. 그죠? 자, 호울과 대비하여 자신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가산 폭포를 완상은 감상과 같다 했죠. 감상하는 만족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수필 기는 사건이나 경험을 기록한 글입니다. 기는 우리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성격은 체험적이고 또 교훈적, 자기가 체험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주제는 흑가산 폭포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감입니다. 특징입니다. 자연에서 느끼는 깨달음을 기 형태로 적은 글입니다. 체험이나 느낀 글입니다. 흑윤의 통곡한 기도 있고 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글쓴이를 대조해서 글쓴이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글쓴이의 산을 만드는 방식을 비교하여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감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누리는 즐거움을 또 보여줍니다. 폭포 소리가 있잖아요. 흑가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나고요.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